자, 이번에는 한번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즉 자율주행 쪽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오토노머스 파킹, 사람들이 주차 이야기는 거의 하질 않거든요, 보면.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 우리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정의한 자율주행의 레벨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일단 자율주행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레벨이 0, 1, 2, 3, 4, 5 해가지고 이게 마치 시계열로 직렬로 해가지고 단계 단계 레벨이 높을수록 고도화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표현할 때 그 레벨 0 같은 경우는 비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고, 레벨 5를 그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치 레벨 2와 3, 그러니까 2와 3하고 4와 5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레벨 4나 5 같은 것들이 레벨 2나 3보다 열등한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특징을 일단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보통 레벨 0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올드카들이에요, 그냥. 보통 이 차 자체들이 주행을 할 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블라인드 스팟을 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 주행 차로를 벗어난 것을 알려주는 정도의 기능은 있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의미에서 차량 자체가 자세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자세 제어야 사실상 뭐 아다스에서도 그렇게까지 고도화된 거라 보지 않는데, 레벨 1하고 2하고 3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아다스 이야기가 나오는 게 레벨 1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레벨 2하고 3 정도까지 가면 이제 테슬라가 주로 하고 있는 형태들, 그리고 레벨 3 정도가 됐을 때 이 드라이버리스 택시 혹은 로보 택시라고 부르는 형태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자꾸 보면은 테슬라가 진정한 자율주행이네 아니네 그거 가지고 트집을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오토파일롯이 진짜 오토파일롯이네 아니네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율주행을 일단 볼 때 제가 저렇게 구분했던 두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운전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운전석이 있나 없나를 한번 갖고 보자고요. 이렇게 봤을 때 운전 주체가 사람인 자율주행 레벨이 0부터 2까지예요. 그리고 레벨 3 이상으로 가는 순간부터는 운전의 주체가 시스템, 즉 차량이 운전의 주체가 되고 보조를 하는 것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레벨 4나 5 정도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냐면은 레벨 3까지는 일단 운전석이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고, 비록 운전 주체가 시스템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있고 운전석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벨 4나 5로 가면은 운전석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레벨 4에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리고 운전석이 있다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에 더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스티어링 휠하고 악셀하고 브레이크 같은 패들, 이런 것들이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나 없나를 갖고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전만을 생각하면은 맞는 말이죠, 이게. 즉 자율주행만 갖고 생각하면은 사실 노답이에요, 이거. 오토노머스 드라이빙만 갖고 생각하면은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정의한 저 레벨의 구분이 맞고, 레벨이 0로부터 5까지 가면서 이게 진화가 됐고 신기술이 추가가 되고,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운전의 주체는 시스템이 되고 심지어는 운전석까지 없어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자, 차량을 구매하는 차주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기가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한 번도 자기가 운전석에 앉을 일이 없을까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의 자기 자가 소유라는 게 실제 가능할까요? 다른 건 몰라도요. 주차를 할 때 이때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나라에서 주차 환경이라든지 이 주차장의 복잡함 같은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저기 일렬 주차를 해야 되는 구축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지금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이야기할 때 이 자동차 분야의 신기술을 이야기할 때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은 어느 정도 그 뭐랄까 고속화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는 뭐 사실상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력과 그 다음에 센서 같은 것들이 다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파워도 상당히 좋은 AP들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차 그리고 레벨 4까지 갔다고 주장하는 차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차들이 과연 우리가 어딘가에 도착을 하고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와서 도착지에서 차주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 다음에 차 보고 알아서 네가 자동으로 주차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술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도 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차근차근 좀 추이라든지 추세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일렬 주차 같은 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조사 입장이라든지 자동차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차를 몰고 다니는 차주들 그리고 그 고객들 입장에서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이 많이 고려가 안 돼요. 차량을 사용하는 UX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차량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상시로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는 차가 있고요. 상시로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는 차들이 있어요. 특히 자가용 같은 경우는 출발점에서도 이미 주차장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도착지에서도 일단 도착지 자체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느 건물을 갔었는데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갔었는데 주차장을 차량들이 차주 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찾아가려 그러면 뭐 그나마 어디 되게 넓게 펼쳐진 노상이나 노지에 있는 주차장이라면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도 그런 클립들이 올라오거든요. 미국에서 널따란 주차장에 있는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가서 쇼핑을 끝나고 그 다음에 차를 지보고 알아서 주차하라고 해놓았다가 소환을 해가지고 차를 불러서 타고 가는 일종의 쇼잉 형태의 비디오 클립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가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도 주차장이고 도착할 때도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상시로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안 그래도 드라이버 없는 형태의 상업용 차량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로보택시라든지 드라이버리스 택시들 있잖아요. 이 차들은 처음에 영업을 시작하러 나갔을 때 그때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나가고 하루 종일 이러저러한 영업 활동이나 그 상업 활동을 하는 동안은 도로에 거의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이 들어오거나 또는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될 때 충전소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가 차량은 상당 부분
차량이 가장 오랜 시간 있는 곳이 주차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일단 제가 사람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자율주행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의 미래를 얘기할 때는 저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하고 오토노머스 파킹을 생각을 하라 그러고, 자가용도 같은 경우는 레벨 2나 3, 또 경우에 따라서 4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지만은, 운전석이 없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가 차량은 결국 사람들이 구매하지 못할 거거나 구매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자가용도로 쓰는 차량들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뿐만 아니라 오토노머스 파킹이 구현되기 전까지는 레벨 0부터 레벨 3나 뭐 좀 더 나간다면 레벨 4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오히려 주차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상업 용도에서는 2, 3보다는 레벨 4나 5가 나름대로 괜찮을 수 있어요. 그쪽은 운전자가 없어도 관계가 없고 무엇보다도 주차를 할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하루에 차량이 출발할 때하고 도착할 때 정도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충전하러 들어갈 때 주차를 하는 정도면은 생각보다 괜찮다고요. 근데 사실 이것조차도 복잡한 환경에서 충전을 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리모트 컨트롤로 차량을 움직인다는 것도 뭐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운전자가 타서 하는 게 나을 수가 있고, 결국 이 드라이브레스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주차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는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가 용도와 상업 용도를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보는 자율주행 차량의 미래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자기가 자가로 운전하는 차량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레벨 2나 레벨 3만 돼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레벨 4나 5는 오히려 복잡한 환경에서 그 복잡한 환경을 뚫고 다양하게 저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오히려 레벨 4나 5에 적합한 거고, 고속화 도로 내지는 뭐 여기저기 헤비 트래픽 정도 되는 데는 사실 레벨 2와 3 정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리고 이렇게 복합적인 주행 경로를 가는 경우에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을 것이냐, 결국은 자가 용도는 레벨 2하고 3하고 4 정도, 뭐 사실 4까지도 꼭 가야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레벨 4로 간다 하더라도 운전석이 있는 레벨 4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운전석이 있다는 이야기는 스티어링 휠, 악셀 등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 그동안은 이 오토노머스 파킹이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개념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보다 오히려 오토노머스 파킹이 더 심각할 거라 보고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보다 오토노머스 파킹이란 기능이 구현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지역을 가서 차량을 놓고 들어갈 때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애로사항이 크지, 주행하는 게 애로사항이 생각보다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목적지에 간 다음에 목적지 그 건물 앞에 차량을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토노머스 파킹 펑션을 켜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알아서 차가 들어갔다가 이제 볼일을 보고 나왔을 때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 기능이 구현이 된다면 저라면은 자율주행과 자율주차가 되는 차를 지금이라도 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즉, 뭐 이건 사람마다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과 자율주차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보다는
자율 주차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